우리 딸은 이미 죽었어. 그런 거지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면서? 아버지,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합니다. 제발 인정해 주세요. 우리 딸은 이미 죽었어. 그런 거지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면서? 아버지,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합니다. 제발 인정해 주세요. 당장 집 나가. 다시는 우리 딸이라고 하지 마. 20년 후 장례식장 앞. 저기, 저 차들이 다 누구 겁니까? 고인의 남편분이 준비하신 거래요.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50대가 넘는다던데요. 그럴 리가. 그 거지 같던 놈이. 70대 부부 박철수와 김순희는 20년 전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의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딸의 장례식장에서 그들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박지은은 명문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대형 건설사의 임원이었고 어머니 김순희는 전업주부로 딸을 극진히 키웠습니다. 지은은 부족함 없이 자랐고 부모님의 기대도 컸습니다.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대학 시절 만난 강진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우는 고아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월급 200만 원을 겨우 받는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빚도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진우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진우를 만나본 후 경멸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거지가 감히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내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란 줄 아냐?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견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김순희도 딸을 설득했습니다. 지은아,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돈이 없으면 사랑도 식는 거야. 그 남자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와 결혼할 겁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제 선택이에요. 결국 부모님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거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은은 부모님과 의절했고 진우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조용히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은과 진우는 작은 월세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스타트업에서 일했고 지은도 작은 회사에 취직해 맞벌이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진우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개인 프로젝트를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코딩을 했습니다.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언젠가는 성공해서 지은에게 좋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 장모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진우가 개발한 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완성도 높은 기술로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진우는 본격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지은도 남편을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진우의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 5년은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적자였고 투자금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의 회사가 개발한 AI 기반 솔루션이 대기업과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0년 동안 진우의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매년 매출이 2배씩 늘었고 직원도 1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진우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가 되었고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의 중견기업이 된 것입니다. 진우와 지은은 부자가 되었지만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했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고급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은은 몇 번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슬펐지만 남편과 함께 만든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20년이 흐른 2024년 지은은 5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왔지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우는 무너졌습니다. 아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백억을 써서라도 아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췌장암은 이미 전이되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20년 동안 못 봤잖아요. 죽기 전에 부모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진우는 즉시 장인 장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장인 장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나이든 박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 무슨 일이냐?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지은이가 많이 아픕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박철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딸이 없어. 20년 전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돌아가게. 진우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 주십시오. 지은이가 정말 죽어갑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다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해외에 나가 계셔서 당분간 만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로 남은 시간을 보내기보다 의미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회사 경영을 부사장에게 맡기고 모든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을 다녔고 추억을 만들었으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2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쉽지만 당신과 함께한 삶은 후회가 없어요. 고마워요.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나를 선택해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지은은 마지막 소원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장례식에 초대해주세요. 오시든 안 오시든 알 권리는 있으니까요. 진우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며칠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인 장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는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지은이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모레입니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위해 최고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을 예약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겸손하게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세상에 그녀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박철수와 김순희는 고민 끝에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페라리, 람보르기니. 한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들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무슨 큰 행사라도 있나? 왜 이렇게 차들이 많아?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비는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저기 박지은 씨 장례식이 어디죠? 직원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고인이십니까? 이쪽 VIP홀입니다.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오신 건 저희 장례식장 역사상 처음입니다. VIP홀로 들어가는 복도에는 거대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환의 리본을 보고 박철수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네이버 대표이사, 카카오 대표이사, SK 회장,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VIP홀에 들어서자 더욱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영정사진 앞에는 거대한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정 옆에 진우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차림이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누구죠? 직원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남편분이십니다. 테크솔루션 그룹 회장이시죠? 모르세요? 한국 IT 업계의 전설이신 강진우 회장님이신데요. 박철수와 김순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테크솔루션 그룹?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진우라고 20년 전 거지 같다고 무시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재계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는 장인 장모를 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우리 딸. 김순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은이가 마지막까지 두 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만나주지 않으셨죠. 박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는 계속했습니다.
지은이는 2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쉬워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을 영정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순이는 딸의 사진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박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의절했던 딸이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박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테크솔루션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십니까? 저는 회장님 밑에서 20년간 일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사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20년 동안 사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를 키운 것도 성공한 것도 모두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다고, 사모님이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끝까지 문을 닫으셨죠. 박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사장은 계속했습니다. 밖에 세워진 고급차 50대를 보셨습니까? 모두 회장님의 차가 아닙니다. 사모님을 추모하기 위해 온 기업인들, 직원들, 친구들의 차입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아십니까? 두 분만 그걸 모르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철수와 김순이는 진우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20년 동안 딸을 버리고.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은이에게 하셔야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박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진우는 장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지은이는 두 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퍼했을 뿐입니다. 그 슬픔을 안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은이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입니다. 두 분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지은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20년 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진우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지만 제 선택은 옳았어요. 진우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줬고 저도 진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마이너스 지은 올림. 김순이는 편지를 읽고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고집을 부린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딸은 행복했다고 했지만 부모로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이 한없이 후회되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두 분이 반대하지 않으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지은이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함께 배웅해 주십시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철수와 김순이는 딸의 무덤을 자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진우도 가끔 그곳에서 장인 장모를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지은을 위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진우는 지은을 추모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처럼 꿈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청년들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지은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철수와 김순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20년 전 그들이 무시했던 진우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후회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가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